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린다고 자부하는 정치일학입니다. 대선기간 순복음교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께서 우리 집사람 건희는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야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며 1000만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 던졌던 말이 하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당선 목적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당시 손바닥 왕자에 이어 TV토론의 총공스승까지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교회를 찾아 던졌던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이는 당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던진 구라에 가깝다는 게 김용민 이사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만큼 김건희의 주술적 무속 의혹으로 개신교계의 의구심이 커져가는 시점에 후보자 윤석열이 기독교 신앙이 깊은 아내로 분칠하고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을 뿐 검경 수사는 가능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 현직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윤석열이 더욱더 잘 알 것이다. 그 논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 본인이다. 그러면서 뼈 때린 핵심을 날렸습니다. 김건희는 남편 발언이 무혐의 처분이 되기를 바란다면 수사기관에 나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성서 39권 929장 23,214절을 안 보고 다 읊어야 할 것이다 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치일학 설문조사에서 추석 안주거리 97%가 김건희, 윤석열 안주가 선정됐고 2%가 이재명 대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정청래 의원의 완벽한 팩폭에 그 2%마저 사그라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하여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와 알리고 계셨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법 기소가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법원 판례. 이재명 대표가 상대 질문 의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의 이번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방어 취지로 답변한 것을 반대 사실 공표나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라며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닌 한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소 가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평가돼선 안 된다 라는 말을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찾아와 이렇게 알리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빼박 무죄인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한 검찰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추석 밥상용 기소로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당대표를 조금이나마 흠집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차기 대권을 잡으면 불보듯 뻔한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윤서방파 패거리들 모두 청산할 수밖에 없고 윤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맞수는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뿐이 없다는 것이죠. 부패 기득권 세력 또한 이재명 당대표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용컨대 앞으로도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진실을 알리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을 전하며 끝으로 이수진 의원의 반격의 글이 나왔습니다. 정치일학 팩트체크. 반격의 글을 먼저 보기 전 언론들이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그 영상, 메신저를 공격했던 그 영상을 먼저 요약해 보고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쟁점을 이 중재 판정에서 제기하지 않았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취소 사유를 주장하겠다. 이 중재 판정을 하는 동안 수백억의 소송 비용이 나갔고 지연 이자만도 185억이 나갔습니다. 이 취소 신청도 아마 그 정도의 소송 비용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니까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금융당국의
감독이 실패를 한 거였던 거죠. 애초부터. 근데 그것마저도 중재 판정에서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이 된다면.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아니,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지 그다음에 않습니까? 그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의 수사에서 검찰 AI 작동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뭐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뭔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위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거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 이수진 의원의 날선 질의에 답을 회피하며 말꼬리 잡았던 한동훈. 지극히도 아끼고 지켜주던 언론들을 향해 결국 이수진 의원의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맥락을 쏙 빼고 바로 이수진 의원을 직접 공격했던 이 언론들, 조중동부터 시작해 SBS, JTBC 모든 언론들이 이수진 의원을 공격을 했었죠.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 알바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상당히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뭐 술 먹고 말하냐, 술 취했구나,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뭐 동원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를 소초동에서 나온 지극히 보수적인 아들이 있다. 이제 대학생이다. 유튜브를 보며 세상을 접하는 아들이기에 엄마로서 마음이 늘 불편하던 차에 넌지시 물었다. 조중동 지금은 JTBC에서까지 엄마를 욕한다는데 너 괜찮아? 엄마를 그 언론들이 칭찬한다면 엄마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조중동이 엄마 칭찬하면 그땐 엄마가 국민을 배신한 거지. 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애결이 결산심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띵띵 착취 범죄로 인해 피해 확산 방지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논스타에 국민 세금이 더 쓰이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게 바로 이 질의의 핵심이었다. 쉽게 말해 이 부분을 조중동 JTBC가 알려야 되는데 기자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이상하게 한다는 취지로 자 이렇게 자신을 애곡 포장해 이렇게 기사를 썼다. 그 소리를 이수진 의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 조중동이나 이 적폐들 기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죠. 자, 국민을 걱정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은 안중에 없는 채로, 정의는 쏙 빠진 채로 권력에 아부하는데 앞장서는 그 언론들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전국을 콕 찔러 알리고 있었습니다. 언론개혁 정말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일깨워 주셨네요.